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굿나잇 everybody. 굿나잇. 마이크 뮤직 이상무. 너무 촐싹됐나? 이게 또 밤 시간이 돼가지고 요즘 맨날 늦어서 좀 미안한데 이게 뭐 일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좀 양해 바라고. 원래 8시쯤 계속 한다 그랬는데 마음처럼 또 되지 않네요. 자, 오늘 이제 사연 소개받을 분이 군발이야. 군졸이 빨리 해줘야 돼. 지금 9시에 반납해야 된다니까 지금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해줘야 되겠네. 빨리 합시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합시다. 풍선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결 듣고 있다. 결 들을 때 빨리 해야 된다. 자, 거두절미하고 시작한다. 자, 사연 소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05646번 훈련병 기열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방에 은근히 해군이 많아. 물개들이 많아. 저는 해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병입니다. 제가 코인을 처음 시작한 건 2019년 7월이었습니다. 같이 비트코인 한번 해볼까 하는 누나의 말에 평생 차트도 한번 본 적 없던 제가 빗썸에 가입하고 차트를 하나씩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색하며 알아보고 차트를 보던 저는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과 리플을 구매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200만원이었고 리플이 360원이었는데 누나와 합쳐서 300만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골렘, 큐브 같은 코인들도 샀었는데 골렘으로 20% 정도 수익을 냈지만 큐브가 상패를 맞으면서 마이너스 상황이 됐었던 아픈 기억이 난다는 소리겠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그냥 비트코인이랑 리플을 사놓고 없는 셈 치고 살자며 지내다가 2020년 작년이구만. 작년 중순 입대를 했고 사이사이에 리플이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서 평단을 300원으로 맞춘 상태였습니다. 작년 말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해서 2,500만원을 찍기 직전에 저희 누나는 돈을 모두 뺐고 저는 당시에 투입한 현금이 총 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리플도 급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항상 횡보를 했다 보니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비트를 팔고 리플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820원까지 가던 리플은 갑자기 소송을 받고 추락했고 저는 그때 다 팔지 않고 추매한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지금도. 그 리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저는 일부 리플 물량을 정리하고 코인들을 하나씩 사고 팔면서 체인링크로 80%,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100%, 이더리움을 정리할 때 230% 수익이 나서 리플에 묶여있던 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로도 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이때는 유튜버 찰리 브라운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투입한 현금 350만원 대비 자산이 한 700만원 된 상태가 됐는데 대망의 2월 1일 리플 사기가 터지던 날 밤에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또 다시 추매를 하는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300원이었던 리플 평단은 저번 매수에 450원을 거쳐 530원이 됐고 2월 2일이 생일이었던 저는 가장 우울한 생일 전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음 아프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사령관님을 접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찾아보던 자료들이나 강의들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입으로 이렇게 읽으려니까 조금 약간 좀 뻘쭘하긴 하지만 그 후 제가 갖고 있던 코인들은 리플을 제외하고 다 매도했고 제가 갖고 있던 적금을 더 넣어서 총 1000만원 정도의 시드를 확보했습니다. 3월에 브론즈방에 바로 가입해서 함께하고 있고 그동안 퀸비 150%, 플레타 200%, FMB 100%, 오브스 50%, 베이직 60% 등 정말 많은 코인에서 수익이 났어 현재 보유 자산은 2,5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4월달부터는 실버방에 가입해 들어가게 됐는데 따분하고 힘든 군생활에 활력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현금화 지시 때 가족들도 챙기고 사령관님께 선물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령관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방에 계신 분들도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령 잘 따라서 다들 수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그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군발이라 가지고 군졸이라서 9시에 폰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하네. 잠시만.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자. 어디 갔냐. 이게 또.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잠시만. 보여줘야지 이게 또. 자, 오늘 그래서 아까 미리 제가 방송 전에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요 블루투스 마우스가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거 선물을 아까 미리 좀 드렸고 지금 이제 점호 전에 제출해야 되니까 빨리 축복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01546 훈련병 결 수익 2096% 축복 있으라. 그리고 빨리 정오 들어가. 군졸이니까. 오늘 꿀잠 자도록. 세상 많이 좋아졌어. 요즘 뭐 군졸이들도 이렇게 코인을 해. 월급을 옛날보다 많이 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축하드리고 결론을 요약하면 1000만원 정도 되는 시드를 가지고 이제 사령관을 알게 되고서 이제 1500만원을 더 불렸다 뭐 이런 얘기지. 조금 약간 아쉬운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했지 군졸이 치고. 왜냐면 군졸이의 상황을 봐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저 정도 했으면 잘한 거죠. 그 소질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벽을 좀 타봅시다. 자, 벽타기를 좀 빨리 해봅시다.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자, 오즈 4개월 연속 구독 축하. 인 LA90 별풍 땡큐. 오즈 별풍 감사. 푸름 별풍 감사. 만두이병 별풍 땡큐. 천빈 별풍 땡큐. 볼카 별풍 땡큐. 뉴발란스 2개월 구독 축하. 김탱 별풍 땡큐. 지코부기 별풍 감사. 천빈 자정에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라디오모로 들어도 되지. 그리고 오늘 또 꿀잼 가길이 이건 뭐
벌써 100번을 훌쩍 넘어가니까 이제 감동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감사한 일이지. 피카츄리오 스티커 땡큐. 피카츄리오. 어우. 회장에 도전하는 나이리아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90발을 날려버리고 땡큐. 코베 프로 별풍 땡큐. 북권이 별풍 땡큐. 해품달 별풍 땡큐. 벤자민 별풍 땡큐. 뭐 많아 오늘. 슈터 이충이 별풍 땡큐. 조이 별풍 땡큐. 코코팜 별풍 땡큐. 자, 빠르게 이제 벽타기를 했고, 자 10분 동안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낮에 거의 챙기지 못할 만큼 이제 사령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시기가 되면 다 이제 오픈할 거고, 다 이제 계획이 이제 나오면 이제 공개도 할 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니라고 했다. 지붕돌 하이킥 별풍 땡큐. 유배 갔으면 다시 오면 되지 뭐.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시 또 일관으로 돌아오면 되고 그런 거지. 지금 비트코인부터 봅시다. 비트코인은 뭐 7천만 원 선에서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심리적으로 참 애매한 상황인 거야. 1억 정도를 가기는 갈 건데 언제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고, 7천만 원에 사자니 지금 너무 비싼 것 같고, 이걸 또 팔자니 또 이게 또 더 갈 것 같고, 약간 애매한 상태라고 지금.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1억을 간다. 1억을 간다고 치면 수익률로 치면 한 43% 정도 되죠. 방송이 뭐 종료가 돼. 뭐 토로스님 갑자기 무슨 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고 계신가. 근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1억을 가면 알트코인들은 더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가 만약에 더 오르는 거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충분히 또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바닥에서 잡은 사람은 지금 뭐 홀딩해도 좋고 하겠지만 굳이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거를 충분히 더 수익 볼 게 많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에는 그 꼬리처럼 바닥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올라가면 밑에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것도 있다. 그리고 지금 김프는 계속 한 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지. 김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그럽시다. 이게 매일 지겨운 것 같지만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 김프만큼 빠지고 해외 시세가 빠지는 것만큼 빠지면 따따블로 빠질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작살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봅시다. 자, 지금 프리미엄이 비트파이넥스하고 비교를만 했을 때도 지금 거의 7% 가까이 돼요. 계속 조금 좀 위험한 상태다. 이게 비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어갖고 사서 국내로 보내. 여기서 팔면 한 7% 정도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그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누군가 이거를 유지하면서 일부러 해외에서 계속 보내가지고 국내에서 좀 팔아먹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 거래소가 약간 이제 뭐 세탁하는 좀 이렇게 그런 장이 좀 될 수도 있다. 그게 심각했던 게 이제 2017년도에 뭐 김프가 뭐 100%막 이랬었지. 100%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70%뭐 이렇게 갔으면
보내기만 하면 수익 아니야. 그게 재정거래잖아요. 아비트리지, 재정거래잖아. 근데 7%는 재정거래로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일단 전송 속도가 좀 늦어. 그리고 중간에 보냈는데 뭐 잘 안 오는 경우도 뭐 왕왕 있어. 그리고 7%를 먹으려고 하려면 시드 머니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야 좀 남지. 1억 보내면 700 남는 거 아니야. 근데 1억 보내가지고 700만 원 먹으려고 이 짓거리를 하기도 좀 애매한 가격이죠. 이 정도 갭이면. 그래서 자, 브라더소다 2개월 연속 구독 축하. 다시 시작 별풍 땡큐. 자, 그렇게 됐고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 오늘 또 이제 기사가 또 나갔었죠. 매주 수요일 이제 10시가 되면 이제 기사가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여기 이제 덕게임즈 데일리에 보면 이제 QST 코인 스토리라고 이제 나오죠. 벌써 이제 몇 번 했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자, 이제 오늘 기사는 제가 그 암호화폐 이제 투자 수익 과세 어떻게 되나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기사들은 사실 많이 나와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쓰인 기사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재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수익이 난 게 없으면 세금을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세금을 내년부터는 내야지 그 사람이 수익이 났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근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제표를 만들었죠. 지난번에 살짝 보여드렸지만, 자, 1000만 원이 수익이면은 세금이 이제 250만 원 빼고 계산하면 150이 되고, 실세율이 이제 1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계산을 좀 해놓은 거야.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한 것처럼 돼 있지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결국 한 1억 정도를 만약에 벌었다 그러면 거의 20% 다 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억 위로는 쓰지도 않았지. 왜? 거의 19.5에서 20%를 다 내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뭐냐면,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은 참 우리 방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아니 사령관 방에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막 몇천만 원도 많이 나는데 그러면 거의 다 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야. 그럼 내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매수한 이제 코인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1월 1일 가격이 일단 기준 가격이 되는데, 이미 그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이럴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1월 1일보다 전에 산 가격이 물린 가격이야. 그러면 이제 그 가격 기준으로 하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단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다 손? 아, 그런 소리구나. 다행이네.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 1월 1일부터 오른 것만 갖고 세금을 내면 나는 사실 물려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안 내게끔 해놨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즉 뭐야? 내가 10,000원에 사서 만약에 물렸었던 코인을, 근데 1월 1일날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러면 세금 안 낸다고. 자,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1월 1일에 공시된 평균 액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빗썸은 자정에 정확히 1월 1일이 되면 바뀌어요. 12시에. 근데 업비트가 문제인데, 1월 1일 자정이 돼도 업비트 상의 시간은 12월 31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업비트는 1월 1일 오전 9시가 돼야지 1월 1일이 된다고. 이 일봉이 바뀐다고, 그때. 그러면 업비트는 그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표시가 될 때 1월 1일 오전 9시가 돼야지 이게 바뀌는 게 딱 공시가 뜬단 말이야. 빗썸처럼 12시에 바뀌는 게 공시가 뜨는 가격이 없어요. 그럼 그 기준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야. 업비트가 자정으로 시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거야. 여태까지 그러면 만들어 온 무슨 일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잖아. 그렇다고 지난 거 바꿀 수 없잖아. 그러면은 업비트에 이게 조항이 좀 바뀌겠지. 각 거래소마다 그 일자로 해당되는 시가를 기준가로 정한다. 뭐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바꿔준다. 그러면 업비트는 어떻게 돼? 1월 1일 자정의 기준 가격에 대한 거를 고지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세금을 언제 납부해야 될까요? 매년 1회, 매년 5월에 납부하면 된대. 그리고 이게 중요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소 유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짜증나죠?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이제 기재부 관계자 말을 이용하면 세금은 신고 납부니까 뭐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 탈루가 밝혀지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뭐 국세청에서도 과세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 대신에 이제 세금을 걷는 대신에 나라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겠지. 올해 많이 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추천 코인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갑자기 사라 이런 게 좀 될 것 같아가지고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 건데 그로스톨 코인으로 일단 올려놨어요. 얘가 좀 이제 다른 거보다는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토리지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었는데 실제 다른 것들이 뭐 20배, 30배 오른 것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그로스톨 코인은 지금 한 10배 정도 오른 가격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얘도 뭐 저는 뭐 제가 말한 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뭐 가봐야 알지. 상승이 본격화가 된다면 이제 목표가는 저는 3,200원에서 4,800원 정도 예상은 좀 해놨고 제가 이제 차트를 한 3가지를 드렸는데 이제 지명 관계상 월봉 차트만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차트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네. 위 내용은 투자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거 내가 썼겠어? 저건 내가 쓴 거 아니야. 난 저런 말 안 써 잘. 뭐 이제 알아서 하고 그런 건 사실 기본적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말 결산이니까 제가 이제 2월달 1일경에 초청받아가지고 블록체인 허브라는 데를 가서 여기 포럼이 있다고. 포럼. 여기에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2월달에는 일단 포럼왕 이제 했었죠. 자, 2월달에 1등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초청받고 가서 8일 만에 1등을 한 거야. 8일 만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3년 되고 뭐 2년 되고 이런 사람도 많겠지. 8일 만에 1등을 했었고 요때는 조금 이제 100점 차 정도로 이제 1등을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포럼에서 우리 자리가 이제 맨 밑에 막 있다가 왼쪽 맨 위에 1번으로 올라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월달 또 허브왕을 또 보게 되면은 이제는 격차가 더 벌어졌죠. 이런 걸 우리가 초격차라고 얘기를 하지. 퀘스트 코인 작전 사령부 1205포인트 땡땡 분석 897%. 그러면 거의 300점 차이가 나죠. 아마 이쪽에서 여러분들 중에 그럼 한번 꼬리를 흔들어 볼까? 사령관을 처음 알게 된 게 블록체인 허브를 통해서 사령관을 처음 알게 됐으면 꼬리를 흔들어 봐라. 꼬리. 나 저기서 처음 알게 됐는데 하시는 분 있으면은 꼬리를 흔들어 봐. 분명히 있겠지. 자, 오늘도 별풍 땡큐. 도지코인 별풍 땡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시게 된 분도 있을 거야 아마. 백호구 별풍 땡큐. 지랄 옆차기. 내가 안 물어봤는데 왜 안궁인데 왜 대답하냐. 이것만 물어봤는데 뭐. 그치,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처음 봤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한번 달아보세요. 사령관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유튜브면은 뭐 유튜브, 뭐 블록체인 허브면 블록체인 허브, 아니면 뭐 더 게임즈 뭐 기사를 통해서 봤으면 기사, 뭐
아프리카를 통해서 봤다 그러면 아프리카. 아니면 뭐 각자 그게 있겠지. 아씨 갑자기 엄청 치네. 대단하네 아주 그냥. 유튜브 아프리카, 유튜브 지인, 그렇지 지인도 있지. 지인 유튜브, 지인 아프리카, 뭐 TV, 유튜브가 많네. 저는 아프리카 지인 소개, 뭐 유튜브, 어우씨, 뭐 아주 그냥 주관식으로 답변도 잘하네 이제. 아주 주둥이질을 잘 털어. 응? 네이버 TV로 온 사람도 있어. 아, 그 아주 어, 또 지인 소개, 오픈 채팅으로 찾았습니다. 뭐, 오케이. 가르쳐준 지인은 나갔어요. 원래 다 그런 거야. 어? 다 그런 거야. 세상 일이라는 게. 어?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지인은 정작 돈을 별로 못 벌고 소개받아서 들어온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남편이 소개해줬는데 남편은 정작 돈을 못 벌고 부인들이 돈을 벌고 있다든지. 뭐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누라? 아니 마누라가 뭐야 그래도. 와이프라고 정도는 해줘야지. 예. 서로 수익 비밀로 합니다. 아이 귀요미들 같으느라고 시조새들 아주 그냥. 자 여러분들의 사령관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지금 레벨도 벌써 16레벨이에요. 이게 뭐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는데 게임 레벨 같은 거로 보면 이제 1레벨에서 벌써 뭐 한 16레벨이 된 거야. 거의 2달 사이에. 그리고 여기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야 그 캘린더 이거 나와 있잖아.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좀 유용하더라고. 코인별 막 이렇게 이게 나와 있어. 야 4월달 것도 업데이트 됐다. 4월달 거. 이야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런 거는 나쁘지 않네. 뭐 코인 일정 같은 거는 여기 체크할 때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상한 코인들이 많긴 많아. 난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 또 일정에. 하여튼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관에다 이거 좀 복사 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아까 사실 사연 소개할 때 그 좀 기분이 좋았지. 뭐냐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아우 재수없어 저 시방새 저거 지가 집으로 잘났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사실이잖아. 그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응? 빗썸 베이직에 손실 중이라고? 그거 뭐 네가 알아서 해. 뭐 반등할 때 털든지.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이 재수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사람이 말이야. 앞에서 여러분들을 좀 이끌고 이렇게 무리를 이끌고 하려면 그 정도 좀 자신감도 있고 말이야. 좀 시건방진 맛도 있고 이래야 리더라는 거지. 어? 뭐 새가슴 같고 새색시 같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겠냐? 응? 그것은 아니지. 적어도 있잖아 말이야. 무리뉴? 무리뉴는 내가 뭐 추갈못인데 그냥 이렇게 나랑 많이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선수들을 좀 장악한다든지 무리뉴 성격에 스타 플레이어 있다고 굽히고 들어갈 것 같아. 반으로 조져버리지. 스타 플레이어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감독은 감독도 아니야 그 새끼들은. 그 스타 플레이들만 있으면 막 절절 매고 있잖아. 무조건 기용시켜주고 그것은 아니지. 적어도 있잖아. 이게 블락이야 이렇게 좀 할 줄은 있어야지. 뭐야 카르페 디엠 청문회 하십니까 뭐 씨. 물엿 잡채는 뭐야 씨. 뭐라고 씨부리다 나갔나. 뭐 질문할 수도 있지 뭐. 무슨 10% 물린 것 같고 뭐 이렇게 징징 짜고 자빠져 있어 남자 새끼 같은데. 진짜 무슨 뭐 10% 물린 거 가지고 씨. 반등 나올 때 털든지 알아서 하라고. 아유 진짜 이 새끼들 아주 그냥.
다른 코인들 막 위에서 엄청 물린 사람들도 많아. 막 어떤 거 특히 비싼 거는 마이너스 10% 가지고 아주 그냥 징징대냐 아주 그냥. 코인 하지 마. 씨. 어? 10% 물린 거 갖고 막 징징대고 그럴 거면 코인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 새가슴으로 코인을 하려고 그래. 어? 그렇다고 뭐 물린 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10% 갖고 왜 뭐라고 하냐면 이 손절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고민이 되면 한 반절을 팔아. 예를 들어서. 어? 그 나머지 반절이 올라가면 뭐 그래도 본전이 되면 이제 실제 결국은 마이너스 5% 손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 고민이 되고 잘 모르겠으면 반반 치킨 해. 반 팔고 반은 갖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릴 땐 반반 치킨이 좋아. 아. 그리고 이제 참고로 사령관이 이제 띠가 뭐야? 호랑이 띠잖아. 호랭이 띠. 호랭이들은 어떤 이제 속성을 또 갖고 있냐면, 이렇게 조금 단독으로 움직인다 그럴까? 그런 게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용맹스럽고 이런 게 있으면서도, 좀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는 빛을 좀 못 본다 그럴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두머리가 좀 돼야지 빛을 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누구나 처음부터 우두머리를 할 수는 없어. 그걸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저희 그 톡방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 오늘 제가 서경석 씨 얘기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코인은 뭐 이 정도면 됐고 그건 뭐 카톡방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오늘은 그 서경석 씨 얘기를 좀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데,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때 미리 보고 공유한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 보고 이 얘기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뒤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인상이 깊었던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고해드리는 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포에 서경석 골프존이라고 있어요. 네, 뭐 광고해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전에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 근데 갔는데 약간 이런 상황인 거야.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스크린 골프 치러 가면 이렇게 뭐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뭐 장갑 없으면 뭐 장갑도 갖다 주시고 뭐 스낵 같은 것도 갖다 주시잖아. 아니 근데 그날 진짜 서경석 이분이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이분 형님도 있어. 형님이 약간 이제 닮으셨는데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형님도 한번 들어오시고 그 서경석 씨도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있잖아.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드윌 그거잖아. 근데 이제 그건 전 국민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거나 뭐 자기가 유명 연예인이라고 막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넣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사장님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사실은 처음 보고서 그 전에 제가 본 건 어떤 공연 같은 데서 본 거고 실제 그런 이제 앞에서 맞닥뜨리는 거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코에 화살표가 있긴 있더라고. 코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 있기는 이렇게. 코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코에 있어 이렇게.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나 순간 라디오 광고 듣는 줄 알았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쉬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드윌 똑같이 이건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맨날 듣잖아. 에드윌 맨날 들으니까 할 수 있지 뭐. 아, 공무원 노래방에도 있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가 난 되게 와닿았어. 뭐냐면 이제 40세가 되잖아요.
40세가 넘으면 안 되는 거를 자기 탓을 한대. 근데 이 30대 이렇게 갈수록 뭐가 안 되면 왜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응? 왜 내 잘못 아니야? 응?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남 탓을 한다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왜 40세를 전후해가지고 40세가 넘으면 자기 탓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데 왜 40세 전에는 왜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왜 뭐 남 탓이야? 뭐 외부 환경 탓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이런 차이점이 벌어지냐. 실제 이 나이를 이제 우리가 불혹이라고 표현하잖아. 불혹.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뒤돌아봤더니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못 살린 거는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 40이 되기 전에 이 나이가 좀 더 어릴 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고 뭐 외부 환경, 남 탓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40세가 넘어서 도전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 더 끈질기게 도전할 수 있다. 근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분 저 서경석 씨한테. 근데 뭐 하다 좀 잘 안 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도전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나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질문하는 사람이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30세 초반이었나 40세 초반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나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했거든. 근데 나는 그 질문한 게 되게 웃기더라고. 아니 당연히 제가 40이 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48세니까 당연히 그럼 또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서경석 씨하고 저는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 양반은 그럼 이렇게 물어본 거겠지. 앞에 그 수식어로 들어갈 만한 말이 그럼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건데 왜 바로 그렇게 또 도전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서경석 씨가 바로 답을 했지. 아니 왜 안 돼요?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근데 그 앞에 질문이 뭐였냐면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안 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서경석 씨가 이렇게 대답한 거지. 그럼 더 노력해야죠. 이렇게.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고 사령관도. 근데 그걸 질문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나는 이해가 좀 잘 안 갔다는 거야. 당연히 안 되면은 거기서 포기하나 더 노력을 해야죠. 근데 유튜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냐면 이게 이제 수익 창출 조건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구독자. 자, 근데 유튜브에서 왜 1000명을 설정을 해놨을 걸 잘 생각해봐. 그런 거 아닐까? 1000명을 일단 넘어서기 시작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실패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요 허들 가이드 라인을 1000명으로 정한 거 아니겠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도전을 했다라고 치면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700명 한 800명이 됐는데 안 늘어 구독자 수가. 이게 정체돼 있어. 뭐 820명 됐다가 뭐 780명 됐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1000명을 넘으면 좀 더 다음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면 되는 건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700명 800명밖에 안 된 거는 뭐 외부 환경 탓이고 뭐 내 장비가 안 좋아서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는 40세 이전의 생각이 많다는 거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40세가 넘으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내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700명, 800명까지는 구독자 수가 늘었는데 왜 더 이상 늘지 않고 1000명을 넘어서지를 못할까? 그럼 다시 좀 더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서경석 씨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 오늘. 지금 자꾸 생각이 나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저 친구 이제 개그맨 중에, 저 친구 능력도 되고 되게 잘 웃기고 좋은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꾸준히 이 친구가 했을 경우에 나중에 꼭 성공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나중에 꼭 보면은 좀 뒤늦게라도 성공을 한대요. 좀 인정을 지금 시대에 좀 잘 못 받아서 그럴 뿐이지,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성공한다는 거지.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이제 조세호 같아, 조세호. 조세호가 진짜 꾸준하게 했어요. 보면 그게 크게 뜬 적은 없잖아. 근데 계속 꾸준히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얼굴 비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요즘은 좀 떴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유재석 후광도 조금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럼 뭐 유재석 후광 있었던 사람 없냐? 다 있지. 근데 또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보통 폄하를 한대요. 아니 쟤는 뭐 유재석하고 했으니까 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난 폄하만 하면서 살게 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잘 되면은 축하를 해주라고. 축하를 해주고 해야지. 남들이 잘 되고 할 때 쟤는 뭐 이래서 잘 됐고 저래서 잘 됐고 그럼 너는 왜 성공을 못하냐 이거지. 너도 똑같이 하면 되지. 비결혼식이 반전의 계기였어?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유튜브 보면 또 웃긴 짤도 많아. 그 뭐 서야 따라하지 마라 이것도 있고. 이제는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네. 연습이 이제 몇 번 돼가지고 내가 연습을 따로 한 건 아니고 라이브를 통해서 단련했기 때문에 서야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입만 모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최홍만 성대모사의 방법은 입을 최대한 동그랗게 모은 상태에서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목을 이렇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얼굴을 뒤로 당겨 최대한 당기고 입을 동그랗게 모아. 그래서 목을 경직되게 만든 상태에서 저야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요령이야. 거의 성대모사 자판기세요. 뒤늦게 내가 48세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화나라 나도 순정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나와. 이제 막 이렇게 누르면 나와. 누르면 근데 이거를 내가 연습한 적이 없다고. 라이브에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된 거라고. 왜 그 장면에서 했던 걸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대로 나오게 하면 되잖아. 또 뭐 있어? 인생이란 것이 참 재미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아줌마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꾸 시켜서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야.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안 비슷한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 사실 비슷하지도 않고 잘 못하는데 자꾸 잘한다 우쭈쭈쭈쭈 하니까 이제 된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요. 그 옛날에 뭐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분명히 내가 봐도 못하는데 자꾸 비슷하다고 해보라고 시키니까 한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비슷한데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배철수는 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돼.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안 되잖아. 괜히 했어. 크리스티나요 이거 아유 나 진짜 시키면 다 한다 또. 아귀는 경광역에 내렸고 이거?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 개그맨 중에 잘하시는 분이 정성호 씨가 잘하잖아. 근데 표정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더라고 이게.
근데 나도 좀 그렇게 이렇게 되더라고, 하려면. 내가 이거 할 때 내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웃길 거야, 아마. 근데 그 너구리는 안 됐는데 오늘 하니까 또 되네, 갑자기. 그 너구리가 좀 어렵거든. 아, 그거 내가 그걸 모르겠어. 난 돈만 받으면, 난 돈만 받으면 돼. 이건가? 이렇게 하여튼.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먼저 가봐도 될까요? 아니, 뭐,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가. 뭐, 인사까지 해. 빠이빠이. 아. 갑자기 오늘 이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3000% 이상하게 올라가지고. 똥도 허락 받고 쌀기세래. 너구리 좋아하네. 너구리 해줬다. 우리가 너구리가 둘 있어, 사실은. 앞번호에 너구리 형사가 있고 뒷번호에 너구리가 있어. 그리고 그 너구리 게임도 있잖아, 이렇게 옛날에. 또또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띡 또또띡 또또또또또또띡 또또띡 이런 것도 있었잖아. 키쌤 너구리 썰. 아 참. 근데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가지고 문을 닫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덥다는 생각이 들지? 분명히 내 컴퓨터는 이게 파워가 750짜리인가 850짜리거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짝 찬바람이 나오는데 커피를 좀 따뜻한 걸 마셔갖고 그런가? 얼굴이 이렇게 좀 덥지? 큰일이네.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아니 컴퓨터 열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 파워를 내가 850W짜리를 껴가지고 팬도 큰 게 달려있어. 120짜리인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영향도 있지. 지금 모니터가 4대가 있잖아. 잠깐만 손바닥 대볼게. 이게 열이 나오나? 저거 일어나 볼까? 이놈 새끼 중에 어떤 놈이 열이 많이 나오는 거야? 모니터에서 열이 조금씩 나오는데 4대니까 조금 합쳐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뭐 이래저래 좀 열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저 너구리 뭐야? 저놈 새끼들 저거. 이거 너구리 귀엽네. 이거. 잠깐 이거는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귀여운데 너구리가. 막 뱅글뱅글 돌아. 귀요미 새끼들이 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돌아. 완전 귀엽다. 사실 저놈 배에다 이렇게 손 갖다 대고서 막 이렇게 귀염 떠는 거 봐봐. 아유 귀엽네 저 가지고. 사령관이 사실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 동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동물을 되게 좋아했는데 사령관이 이제 좋아하는 동물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뭐 기린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코끼리도 좀 좋아하고 그 밖에 또 동물들이 좀 많이 있어.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에버랜드 사파리 버스 없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에버랜드 그 사파리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기린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버스 안에다 거의 집어넣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기린이 혓바닥이 엄청 길거든. 근데 버스 쪽으로 이제 기린이 머리를 들이댈 때 이제 뭐 먹을 걸 주면은 이 새끼가 혓바닥이 엄청 긴데 이게 쭉 튀어나와. 그래서 내 얼굴을 혓바닥으로 뺨싸대기를 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던데. 황소도 그렇지. 맞아요. 그 까만 혀 닿을 뻔했어요. 그 혓바닥도 되게 또 까실까실한 혓바닥이야. 이 재질이. 너구리는 먹이를 물에 씻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이 귀엽네. 이놈 봅시다. 아유 너구리 저거 솜사탕 물에 씻어 먹으려다 물에 사르르 녹았어. 아유 이 새끼 너무 안 됐다. 이놈 새끼 지금 솜사탕 막 찾고 있어. 아이고. 아유 이놈 새끼. 나 솜사탕 먹고 싶었는데 솜사탕 어디 갔어? 이렇게 하고 찾고 있는 거잖아. 아유 이게 너무 귀엽다. 근데 너구리도 내가 알기로 이렇게 좀 머리가
괜찮은 앤데 그래도 동물 중에서는. 그리고 그 동물원 중에 여러분들이 그 좀 요즘은 좀 됐는데 저도 여기를 이제 홋카이도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홋카이도를 가족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폭설이 내려가지고 못 간 적이 한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면 제가 가려고 했던 게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사히야마 동물원. 혹시 그 아사히야마 동물원 가보신 분 있어요? 이게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되게 권해드리고 싶은 도서예요. 이게 많이 좀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해지기 초반에 제가 좀 알고 있었고 가보신 분 있나 혹시? 이게 책으로도 나왔어. 이게 그 뭐냐면은 그 이 동물원이 사실은 이제 그 홋카이도면은 그 관서 지방인가 그렇죠? 관북인지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홋카이도 지방이 이제 그 아사히카와시가 뭐 인구 30만 명밖에 안 되고 그 망해가는 동물원이었거든. 볼 것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겠지만 그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시고 있는 그 동물원에 여러 가지 적용된 모델들이 이 아사히야마 그 동물원에서 그 혁신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물원에 적용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튜브로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책을 읽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 동물원이 거의 뭐 외진 곳에 있잖아. 동물원 자체가 되게 그 일본의 북쪽에 있고 추운 데 있고. 그래서 문 닫고 거의 망할 뻔 했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갖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같은 게 만약에 지금 잘 안 돼. 근데 그 사업을 좀 일으키고 싶고 막 이럴 수 있잖아. 위기에 빠진 사업을. 그런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령관이 그냥 읽어보라면 하면 읽어봐. 이것들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북극곰이 수영하는 모습을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북극곰 전용 수족관을 만들었다. 이게 이런 데가 없잖아. 우리가 이제 북극곰을 보면 보통 어떻게 돼요? 과천 이런 데 가도 멀찍이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북극곰은 저기 한참 멀리 있고 위험하니까 그냥 북극곰이 우리를 멀뚱멀뚱 보고 있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 우리도 북극곰을 멀뚱멀뚱 쳐다봐.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북극곰이 아무 짓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한 2, 3분 정도 쳐다보다가 쟤 아무 짓도 안 하네. 그리고 다른 동물 보러 옮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물들을 다 그렇게 보고 나오면은 뭐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집에서 동물 사진 본 거랑 뭔 차이가 있어. 근데 여기는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좀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동물을 우리가 조용히 그냥 동물한테 방해하지 않고 관찰하는 컨셉으로 모든 걸 좀 바꾼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도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저도 요 책이나 요 사례를 보고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좀 바꾸고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좀 적용을 좀 했던 것 같아.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직접 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홋카이도 이제 여행 갔을 때 가봐야지 했는데 폭설이 넘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되는데 아쿠아리움 가면 관이 이렇게 있고 표범이 여기를 지나가게끔 만든 다음에 우리가 보게 만들어놨잖아. 이게 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제일 세계 최초로 한 거예요. 와,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다. 발 들어봐, 발. 나 처음 알았네, 오늘. 발. 여기가 제일 먼저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령관 방송을 들으면 별것도 아니지만 이게 이제 더 안 보여줄게. 더 보여주면 스포가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줄게요. 너무 다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자꾸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하라고. 안 되면.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 근데 이제 이런 거요. 근데 노력을 어느 정도 하면은 많이 하는 거고 어느 정도 하면은 적게 하는 거냐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어? 그러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냥 사령관을 기준으로 놓고 봐서 사령관보다 제가 올해가 나이가 48살이잖아? 그리고 이제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48살 먹은 저 양반 아저씨보다 더 열심히 내가 삶을 살고 있나? 적어도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은 해보시라고. 물론 제가 좀 이상치긴 해. 제가 아웃라이어에 가깝지. 제 나이 먹고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왜냐면 체력적으로도 좀 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나는 그러면 노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근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고. 자기 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제가 그거 추천드리잖아.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뭔가 좀 무료하다거나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초심을 잃었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새벽에 서울 사람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보라고. 저도 많이 갔었어요. 가보면 물론 이제 좌판 깔아놓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신 분도 있지만 특히 그 새벽에 막 짐 나르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 표현하면 좀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뭐 다리를 조금 저으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이 그 구루마 같은 거 막 끌고 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배송하고 배송 건당 또 이렇게 페이를 받으실 거 아니야.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택시를 잠깐 탔는데 산악금을 제가 물어봤어요. 동대문도 좀 그렇지. 산악금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그 서울 택시 기준으로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근데 기본으로 갖고 가신 게 한 50만 원 정도? 기본이? 근데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신대. 개인 택시 말고 그 회사 택시. 근데 12시간은 힘들어서 할 수가 없대. 한 10시간 정도 하시는데 산업금이라는 게 이제 그 택시 운행하고 이제 그 돈을 회사에 넣는 돈이 산업금이라고 하잖아. 혹시 뭐 들으시는 분 중에 또 부모님이 또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그러면은 저 13만 원을 다 회사에 주고 내가 15만 원을 만약에 오늘 벌었어. 그럼 2만 원을 내가 갖고 13만 원은 회사에 주면 하루에 2만 원씩을 벌었다고 쳐. 근데 30일 내내 일하지 않지만 30일 일한다고 치면 2 곱하기 30 하면 60만 원이잖아. 그럼 50만 원 더하기 6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갖고 가는 셈이야.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그렇게 힘드신데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해도 시급이 요즘 괜찮은데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제 웃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보탰어. 그렇지만 그 기사님하고 저 같은 사람은 편의점에서 알바로 안 써줄 거예요. 냄새난다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또 어렵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웃고 말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 택시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도 좀 빡시게 치고 택시 숫자도 적고 그래서 뭐 한 30분 택시 타면 막 5, 6만 원씩 나와. 그러니까 수입도 되고 한다고. 근데 서울 택시는 숫자가 너무 많지.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든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하여튼 강동희 별풍 땡큐. 뭐 오늘 이것저것 좀 얘기를 했는데 결론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은 코로나가 끝나면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때 잘 됐던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코로나 풀리면 다 잘 돼야 되냐?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잘 되는 사람은 코로나 때도 잘 되고 코로나 풀려도 잘 돼. 결국 정답은 누구한테 있다? 나 자신한테 있다고. 나 자신한테. 여러분들도 그 아까 책은 그 하여튼 아사히야마 동물원 치면 뭐 책이 나올 거예요. 이게 영화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아사히야마 동물원. 근데 일본에서 아마 드라마 같은 걸로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얼핏 봤던 것 같기도 해. 이게 그 소설로 쓰여지고 막 이러기도 해서, 그러니까 실제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 같은 게 나왔다고. 아, 누가 해밀턴 뭐야? 뭐 자랑하네. 사령관님 덕에 맛있게 먹습니다. 바닷가재를 구워서 라면에 넣어서 먹고 있네. 하여튼. 그래요. 결국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 왜 40세가 기준인 줄 알아? 40세를 넘으면 그걸 인정을 해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근데 30대, 20대 이럴 때는 핵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을 버리고 사령관을 일단 쫓아오라고 하잖아. 배우라고. 그걸 버린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 거고, 그거를 못 버린 사람들은 자기 아집만 갖고 가니까 수익이 안 나지. 왜?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안 됐었는데 그걸 안 바꾸면은 되겠어? 안 되지. 일단 나 자신은 좀 내려놓고 저 사람 방식대로, 사령관 방식대로 좀 따라서 해보자. 속는 셈 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좀 메시지들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월 31일이고 이제 내일은 뭐가 바뀌죠? 월봉이 바뀌죠. 자, 월봉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주봉이 바뀝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 이게 어떡하났네. 바뀝니다. 월봉이 주봉보다 힘이 세고 주봉이 일봉보다 힘이 세요. 근데 주봉보다 힘이 센 월봉이 이제 좀 있으면 자정에 빗썸이 먼저 바뀌고 내일 오전 9시가 되면 업비트가 이제 월봉이 바뀌죠. 그러면은 요런 때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비트코인이 좀 출렁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또 시장 잘 대응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이 맞지? 청취가 아니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덕화 물러가겠습니다. 모발 바이바이.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